옥순이 2층으로 올라오자 순자는 옥순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편해라고 한숨을 쉽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정숙은 빵 터지고요. 어느 순간 2층에 있는 여성들은 순자만 이야기만 듣기 시작하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 이른바 글로리즈 사태와 같은 이 사건은 악인 하나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누군가가 이미 짜놓은 경쟁의 판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순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또 정숙에 대해서 실망했는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는 솔로 30기 8화, 단순히 순자와 옥순의 성격 충돌만으로 보기엔 이상한 장면들이 많았다고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려고 합니다. 순자가 성공적으로 이제 왕따를 시켰는가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우선 의도가 있었는지는 없는지는 떠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가 아니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영자가 이제 옥순이 위에 가가지고 냉장고 남은 거 다 끓여먹자라는 말에 일어나죠. 그쵸? 적어도 영자는 X예요. 물에 끼진 않았죠. 그리고 영숙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영숙도 X예요. 그럼 이제 핵심적인 거는 요 세 명의 이제 관계가 방송상에서 나왔던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순자가 불편해하고 한숨 쉬고 정숙이 옆에서 빵 터지는 이 장면이 지금 가장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저번에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서비스까진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면 거의 이 정도 급으로 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선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원인은 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일 큰 원인을 찾으라 한다면 저는 여자들이 아닌 이 아저씨가 제일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아저씨는 자꾸 지금 여자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지가 붙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뭐 두 사람이 좀 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에서, 육화 때죠. 싸워봐라, 싸워봐, 두 사람 한번 피 터지게 싸워봐라 라고 6화 때 이제 말하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장면 때 영수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순자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각자 내가 영수를 차지하기 위해선 상대편을 꺾으면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경쟁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야, 영수에 대해서 우리 공정하게 경쟁하자 그런 것이 아닌, 나는 솔로 20기 때 이제 광수가 도원결이 하듯이 하이파이브를 이제 영식과 같이 하면서 정정당하게 싸워봅시다 하고, 현숙의 마음이 자신이 아닌 영식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쿨하게 놔버린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꺾기만 하면 무조건 영수는 나를 선택할 거야 라고 오해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오해의 원인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싸워보라 했고 쟁취하라 했고 감아보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자는 조금씩 옥순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옥순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순간 순자가 불편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순자는 자신이 이제 1층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숙도 그렇고 현숙도 그렇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순자의 얘기를 90개 듣고 옥순의 얘기를 10개밖에 못 듣는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순자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뭐 굳이 잘못이 있다면 그런 거죠. 상황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경솔하게 지금처럼 빵 터진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고, 현숙은 그나마 좀 나아요. 컴다운 진정해 라고 중립을 좀 유지하긴 했는데, 정숙은 이제 너무 순자에게 감정이입을 해버렸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비판을 하겠죠. 아니 매니아님,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실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딱 요 단계의 전 단계다. 이 상태에서 며칠만 더 있었으면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순자의 얘기만 이제 주구장창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럼 어느 순간 글로리즈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 전 단계예요. 지금은 옥순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 두 사람 모두. 근데 뭔가 순자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불편하겠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옥순 때문이겠네? 라고 생각을 딱 하는 그 경계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슬프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됩니다. 제가 별로 사람을 안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한데요. 결국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찌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미방문에서 나온 순자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올라와서 자기 얘기만 하다 보면 당연히 옥순도 뭔가 꼭 순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출들과 내가 친해지고 싶더라도 그 기회가 점점 차단이 돼요. 눈치가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글로리즈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지금 그 전 단계, 고혈압이라는 당뇨로 치면 이제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라고 얘기를 표현한 것처럼 지금 그 경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숙도 순자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순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할 거고, 옥순의 얘기를 충분히 이제 입장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순자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순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단계가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 순자가 있고, 이게 6화 때가 그럴 거예요. 옥순 앉아 있고 그 현숙이랑 정숙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선은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은 공간을 공유한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위태위태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이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만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니까요. 원래 순자랑 옥수는 같은 방을 쓰고 또 중반부까지만 해도 서로 같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6명의 여자들이 모두 한데 모이는 네, 이게 5화 때 장면이죠. 네,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이가 아예 멀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순자가 그 삐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때 삐져갖고 옥순과 영수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그 장면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가 이제 갈라졌고 순자도 아예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하면 이때부터도 계속 좀 저도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지금 사랑에 물불을 안 가리며 경쟁에서 승리하려고만 한다는 순자의 그런 기질과 영수의 말 그리고 그런 순자를 미묘하게 피하고 있는 이 옥순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사태가 거의 지금 이 전 단계가 아닌가라고 다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순자의 그 기질에 영수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잘못에 대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순자보다는 영수가 더 크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남녀 간의 관계에 경쟁을 붙인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영수와 순자의 관계에 왜 자꾸 옥순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수와 옥순 간의 관계에 왜 자꾸 순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 각자 알아보고 난 이 사람이랑 더 잘 맞는다라고 영수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관계를 결정하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후반부 가서 영자한테 드리프트 할 거면 처음부터 두 사람한테 솔직하게 밝히는 게 맞지 않나요?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영자가 없진 않아 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모두 깔끔하게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나랑 순자랑 데이트를 해보고 안 맞다 싶으면 난 이런 게 안 맞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고민이다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 한다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옥순한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궁극적인 이 모든 원인은 순자와 옥순을 싸움 붙이고 둘을 경쟁을 붙인 이 영수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요. 애꿎은 지금 두 사람만 저는 물론 순자의 그런 경쟁 기질도 없진 않지만 영수가 이런 말 안 했다면 관계가 달랐을 거예요. 영수가 이 상황에서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나와 옥순 간의 관계는 옥순 간의 문제고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역으로 타박을 줬으면요 순자가 삐지더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역으로 이 사람이 부추긴다니까. 그래놓고는 계속 뭐 4대6이니 6대4니 내 마음에 옥순이 좀 더 있니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니 그리고 뭐 옥순 앞에서 슈대는 순자한테 쓸 거니 하면서 싸움을 계속 붙여요.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그냥 슈대를 옥순한테 있으면 옥순이랑 같이 있으면 나는 슈대 너한테 안 쓸 거 다른 사람한테 쓸 거야. 그럼 옥순이 물어보겠죠. 누구한테 쓸 건데? 그걸 네가 왜 궁금해? 라고 묻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거를 굳이 순자한테 밝히고 순자한테 가서 또 쪼르러 가서 뭐 밝혀서 네가 옥순보다 낫네 뭐니라고 평가질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옥순과 순자 모두 얘기했던 오만함의 사태가 아닌가?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두 사람의 사랑이 그 호의를 그 감정을 권리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아닌가? 라고 제가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들 어른이잖아요. 남의 이야기에 제3자를 그렇게 끌어당기면 다들 뒷담화한다고 욕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렇게 너무 또 쉽게 제3자를 끌어당겨서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두 사람 모두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옥순이 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신다면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왜 그러냐? 네, 옥순이 4화 때 뭐 존경받을 남자 드립을 친다거나 아니면 영철한테 거실에서 혼자 말하면 저희 가수예요. 뭘 그렇게 중얼중얼대라고 이제 갈군 부분도 있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막 소리쳤던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적어도 아무리 옥순이 좋은 모습을 보여도 중간 이상 가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영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방군에서 옥순이 겉과 속이 다른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풀렸던 그 목장 데이트 미방군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나옵니다. 옥순이 순자가 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앉겠다는 말 했을 때 순간적으로 옥순이 럭키 비키잖아 드립을 딱 쳐요. 그럼 옆에 있는 선수 입장은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조용해 말이 없어도 초반부에 영철한테 그렇게 갈굼을 씌워했던 그 옥순이 아니야. 근데 조용히 순자가 영수가 잘 안 될 때마다 저런 식으로 럭키 비키 하고 소리치고 있네. 내가 이 사람을 옥순의 속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순자한테 감정적으로 가까운 순자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순자야 아까 보니까 네가 영수랑 같이 안 하고 딴 데가 옥순이 잘했다는 듯이 럭키 비키 드립을 치던데? 그럼 은근히 옥순도 너랑 순자랑 너랑 영수랑 잘 되지 않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뭔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자 그러면 이제 미방분 기준으로 자리를 이제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자 이때 이제 순자는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앉겠다. 그럼 뭡니까? 영수는 앞에 앉고 순자는 뒤로 가는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면 똑같이 옥순도 럭키비키 드립을 쳤기 때문에 뭐 순자랑 자리 바꿔서 앞에 앉든 아니면 같이 뒤에 앉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뭐다? 옥수는 영수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뒤에 앉아버리니까 원래는 순자가 뒤에 앉겠다 했는데 그거를 살짝 밀어내고 본인이 서둘러 가서 앉으면서 다 들어가 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자가 뒤에 앉기로 했는데 우리 자리 바꿔서 앉기로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뭡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옥순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긴 해요. 중간 이상은 힘들다. 순자 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궁금하신 분은 목장 데이트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 싸움은 사실은요 이 세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한쪽이 더 좋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워. 이 삼각관계는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옥순이 지금 너무 순자가 나대니까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잘 뜯어보면 옥순도 굉장히 짱구를 많이 굴려요. 그리고 이 짱구를 서로 불려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궁극적인 원인은 이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안 밝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만약에 진짜 영수랑 순자랑 이런 식으로 응? 옥순이 보고 있는 앞에서 뭐 나는 뭐 영수방이 가고 싶니? 나는 영재랑 대화하고 싶니? 이러면 옥순하고 순자 모두 지금 닥쳤던 걔 입장에서 멍하니 뭐지? 우린 지금 뭐 한 걸까? 꿈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거가라고 허탈해하지 않겠습니까? 황당하겠죠? 그게 제가 지금 이번 글로리즈 사태에 준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이유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숙의 행동도 많이 경솔했어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물론 읽지는 못할 거야. 당사자니까 저라도 저기 안에서 이제 관찰자가 아닌 이제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정수처럼 순자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옥순이 내려가고 충분히 자기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순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현수처럼 진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같이 빵 터져버리게 되면 옥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뭔가 정숙도 그렇게 뭔가 중립은 아닌 것 같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옥순이 인성이 괜찮다라고 보진 않아요. 옥수는 순자가 자폭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럭키비키 드립도 그렇고 제가 거듭해서 옥순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순자도 좋게 보지 않고 옥수도 좋게 보지 않고 영수도 좋게 보지 않고 이제는 정숙에게도 너무 경솔했다 라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약간 그리고 정숙의 그 웃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은 옹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호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그 상황이 웃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껄끄러운 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개꿀잼이지 당사자는 죽을 맛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이제 빵 터질 필요는 있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다만 영자가 이제 같이 내려간다는 점에서 아직은 글로리즈 사태만큼 이제 상황이 모든 여성들이 단합을 해서 다구리 치는 그때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최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곧 영자와 옥순도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작진이 조금 방송을 빨리 정리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뭔가를 까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제작진의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한 명을 다구리 칠 동안 니들은 도대체 뭐 했냐? 시청률 갖고 지금 장난치는 거냐? 그리고 그 다음 방송 때 나왔을 때도 또 영식을 두고 그 사람들이 깔깔 웃는 최악의 사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상황이었죠. 영식아 빨리 뛰어야지 너 뭐하고 있니? 하면서 막 갈굼을 시전했던 그때 그 모습. 물론 이제 지금 27기 영식과는 화해를 한 것 같은데 이때 그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궁극적인 이 모든 사태에 이때의 그 사태를 기준으로 제작진이 약간 약자를 팔아먹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영철 사태도 그렇고요. 좀 그런 의심을 저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영철은 이제 영철의 잘못이 훨씬 더 지금 이제 너무 기이한 행동을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먹는 게 부분이 크긴 하지만 미세하게 이런 뭐 순자와 영수와 그리고 옥순의 삼각관계도 그렇고 뭔가 좀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늘 하곤 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영수는 매니아님의 설명대로 이 모든 그런 왕따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하는 원인들은 결국 영수의 그런 발언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영수는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두 사람 사이를 경쟁을 붙이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영수가 이제 자신이 선택받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만든다라고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레버리지로 영자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쓴다고 하는 이제 좋은 해석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의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공공공간에서 일했던 체익 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권력과 밀접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더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에 저는 인간은 쾌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병적인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를 말하잖아요. 저는 조금 더 그 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간은 권력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배권과 주도권을 갖는 것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과 설명과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분들은 선택권을 유지하고 약간 이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약간은 한다면 저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위에 처해 있다는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사실 이전에 수많은 출연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솔로 29기 옥순도 마찬가지였죠. 해바라기 데이트를 통해서 집요하게 상철과 영수 그리고 광수 모두를 놓지 않았고 어쩌면 그렇게 선택을 받는 것 자체 거기에 이제 어떤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상태를 집요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저번 기수 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대명사가 또 있죠. 바로 누구다? 민박 13기 국가님. 아우, 장난이 아니었죠. 자, 22기 영수와 경수 사이에서 아주 신들린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단순히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내가 선택을 받는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얻는 부수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것이 심리적인 이제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사기 데이트권을 22영수한테 썼다가 또 병수가 자신한테 오는 걸 막지도 않는 우리 국가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어쩌면 인간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이 저는 한 단계 더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 영수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짜장면 안 먹고 계속해서 이제 날 짜장면 먹이다가 툴툴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 영수가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영수가 바뀐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의 맛을 들인 거죠. 이것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네. 나를 두고 이 두 여자가 죽으니 많이 서로 싸우면서 만화에 나오고 있는 나루토라고 하는 그 만화에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의 대사처럼 그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된 거죠. 그것을 굳이 어려운 표현으로 치면 이제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 즉 파괴 충동이 있어요. 그 파괴 충동은 타인을 향해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자기를 파괴하는 죽음 충동이라 할 정도로 스스로의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욕망하는 충동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사를 보면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고 스스로가 파괴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요하게 기이할 정도로 뭔가를 극한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삶의 충동, 그것을 억제하려 하는 그 충동이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프로이트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수가 순간적으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했던 설명들이나 다른 분들의 설명과 조금 차이가 뭐냐면요. 판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권력을 쥐므로써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쥐었다는 그 사실 자체의 인간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수가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본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고 우리 체이스 순자가 미묘하게 엉엉엉 하고 특이한 그 웃음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남 깎고 본인을 올려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마치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저는 비슷한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두 여자에 대한 소심한 복수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이전에 리뷰들을 하면서 영수와 옥순이 형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 대해서 그렇게 영수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옥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숙이 약간은 미세하게 옥순을 경계하는 이유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옥순 또한 한때 영철과 얽혔기 때문에 경쟁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내 남자와 얽혔던 과거의 X를 보는 그 기분처럼.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웃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영수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영수의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는요. 저는 간략하게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 누나 민박 13기 국화를 대입하면 충분히 해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옥순과 순자 그리고 정숙 오들의 방송상에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철에 대해서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면 또 저번 시간에 좋은 의견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영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그는 이제 극단적으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질 만한 이제 막 울부짖고 막 저리 가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왜 했는가, 그리고 왜 상철에게 왜 그렇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상철과의 관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처음부터 영철이 상철을 저리가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상철과 영철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상철이 대해서 영철이 거부를 해요. 자, 그때가 이제 어느 지점이냐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두 사람의 말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영철을 보면서 상철이 먼저 가서 이제 쓰다듬었고 계속 들어줘요. 그 영철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왜 내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나는 평범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라고 했고, 상철이 옆에서 그리고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되게 상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틀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상철이 충분히 동기로서 그리고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울어 더 크게 울어라 하면서 상철이 계속해서 보듬어줘요. 그래서 영철이 막 혼잣말 해요. 폭주해서 진짜 막 풀고 싶었는데 절친도 모르는 모습이라 하면서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상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전문가들처럼 훈련을 받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영철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뭘 풀어? 슈퍼데이트권? 슈퍼데이트권?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상철은 영철의 그 맥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선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든가 그런 임상심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할 법한 그냥 가서 위로해주고 아이고 뭐 있나보다 하면서 토닥이어주고 딱 거기까지인데, 그 이상의 그 말들이 트리거가 돼서 영철에게 폭발하게 만든 거예요. 뭘 풀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영철은 이 사람은 나를 내 옆에 있긴 하지만 전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이 영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작 버튼을 누를 만큼 이제 분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영철이 이제 화가 나서 밀어낸 겁니다. 그냥 내가 할 테니까 하라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저기 가서 그냥 혼자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철은 상철 나름대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 근데 영철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일반적으로 상철은 주변 일반인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상철의 한계가 점이 영철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빵 부딪히게 되면서 영철이 이제 상철을 이제 저리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여성들이 울거나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울 때 하는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게 목표였는데 그 말 한마디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상철도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두 사람이 예민함이 충돌해서 이렇게 서로 갈등과 극과 극이 다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철이 잘못을 했다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다만 영철이 일반인들의 그 스펙트럼에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건 상철의 잘못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음과 어쩔 수 없음의 갈등이다 라고 봤던 지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조금은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처를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그렇게 특이하다 생각을 하거나 뭔가 불편하다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방송에 나올 게 아니라 그쵸? 시민상담이나 거기에 먼저 거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방송에 나오는 순간 반공인이고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보였던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거든요. 영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으로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정신분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철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영철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영철의 눈으로 많이 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제3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영철이 울고 난리 부르고 제작진 앞에서 그랬으면 저도 넘어갔을 것 같아요. 최대한 영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상철과의 관계가 얽히는 그 순간 이미 충분히 이제 병식을 하죠. 본인이 독특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일반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진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이제 쌍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끝끝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빈정거리기만 하고 스낵거리 웃음거리로 그냥 만들고 비하하면서 이제 깔깔 웃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방송에 나온 거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군 것은 아닌가? 라고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런 특이한 모습 보여줘서 신스틸이 되려고 방송 나온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긴 합니다. 이런 것과는 별개로 미방군 때의 모습과 그 예고편 때의 모습을 보면 정숙은 또 영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형커 여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최소한 두 사람이 데이트도 좀 몇 번 해보고 밖에 나가서 좀 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긴 합니다. 반대로 정숙은 또 둥 해가지고 그렇게 또 예민한 부분이 좀 덜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철과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특정 출연자 한 명의 인성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경쟁이 설계되는 그 순간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이겨야 할 변수로 보기 시작하고 집단은 한쪽 이야기만 오래 듣는 순간 사실보다 먼저 감정의 편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연애든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관계가 무너질 때는 대개 악인 하나의 문제라기보다 먼저 판이 그렇게 짜져 있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따라가는 집단의 시선이 얽히게 되면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애 프로그램은 연애 예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편을 만들고 어떻게 오해를 키우고 누군가를 고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노골적인 인간 탐구의 장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얘기를 이제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모두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탐정님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과 또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또 고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생각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 하였습니다.